있고요. 이렇게 신경이 가까운 데는 조심스럽게 이건 이제 스푼 익스카베이터라고 하거든요. 스푼처럼 생겼어요. 밥 숟가락 작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걸로 쓱쓱쓱 긁어서 어느 정도 단단하고 긁히지 않으면 거기서 놔둬야 돼요. 거기서. 네,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레진으로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레진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치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환자를 한번 보죠. 이분은 이제 인레이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끊어졌어요. 이 인레이가 끊어져가지고 통증이 있어서 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환자 바뀌었어요. 환자 D. 이 인레이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여기 끊어졌겠죠. 요게. 그래서 요 금이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있었겠고 그리고 여기는 레진 같은 걸로 메워져 있든가 뭐 GI로 막아져 있든가 하고 근데 이제 신경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데 모기가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충치를 이렇게 가볍게 긁어내고 여기를 메꿨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레진으로 일단 메꾸고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굳이 신경까지 안 간 거니까. 근데 이제 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요 뿌리 끝에 이 약간 투명한 부분이 있는 게 신경이 죽어서 염증이 생긴 건지 아닌 건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경치료를 하진 않고 일단 막았어요. 이 옆을 막고 지켜봤는데 얼마 안 가서 환자가 찾아왔어요. 아프다고. 견딜 수 없이. 네, 그럼 신경 죽은 거죠. 제거해야죠. 신경치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아의 교환면을 삭제를 하고 열었고요. 이 작은 치아 안에 신경관이 MB, ML, DB, DL 4개나 있죠. 그래서 이제 근관, 그래서 이제 요 옆에 막았는데, 근데 좀 균열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신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이 근관을 확대를 해요. 이렇게 근관을 확대를 하고 이걸 이제 막는 거죠. 신경관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이제 ML, 그 다음에 여기가 MB, DL, DB. 이 작은 치아 안에 신경관이 4개나 있어요. 신경치료가 굉장히 힘든 치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신경치료하고 기둥 세워서 이제 금리를 싸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은, 환자들도 이해를 해줘야죠. 이해를 해줘야죠. 다른 환자를 한번 볼게요. 환자 DHL. 옛날에 타치과에서 한 아말감이 있어가지고요. 이걸 제거를 했는데, 이걸 제거하고 나니까, 손상 부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레진을 떼고서는 이게 금방 빠지거나 깨질 우려가 있어서 환자와 협의를 거친 끝에 이걸 이제 보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 환자 전까지는 제가 이제 인레이나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 발생했을 때 크라운을 하는데, 이렇게 범위가 큰 경우에는 치아를 이렇게 삭제를 하고 골드 크라운이라 그러죠. 금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지 않죠. 네, 신경치료를 하지 않아요. 네, 최대한 신경치료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치과 시크릿 13강에도 뭐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가 6단계 치료법으로 설명을 해보겠어요. 치아를 치료할 때 이렇게 0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서 하고요. 제 기준에 의하면. 자, 0단계는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증상이나 위험성이 없을 때 그냥 놔두는 거죠. 그 다음 첫 번째는 교합치료죠. 교합치료. 네, 교합만 맞추는 겁니다. 교합만 맞추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복치료라고, 때우는 거죠. 네, 레진이나 인레이, 뭐 이런 걸로 때우는 거고요. 보험 재료인 GI나 뭐 아말감으로 때우는 것도 있는데, 아말감을 쓸 바에는 쓰지 말고요. GI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최소한 레진 이상으로 수복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이런 수복으로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경을 죽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철. 네, 신경치료한 치아
앞니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요. 음니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하면 보철치료를 들어가죠. 그래서 인공치아인 금미나 포셀린을 하게 되고, 보철을 하고 나서 잇몸뼈가 나빠진다거나 기타 등등 영향이 있으면 치아가 잇몸뼈가 한 개의 선을 넘어서면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0, 1, 3, 0부터 5단계로 나눴는데요. 자, 요런 환자가 왔어요. 아말감을 했는데, 아말감이 깨졌어요. 그래서 깨끗이 제거를 하고 봤거든요. 자, 이게 36번이고 35번이에요. 자, 35번에, 여기 아말감이 있던 자리에 그 경계선에 조금 변색이 됐어요. 변색. 색이 변했단 말이에요. 어떤 치과 같은 경우는요, 이걸 과하게 치료를 하면은 요거 파내고 레진 떼우든가 뭐 인레이 하라 그러고, 요거 까만 거 다 파내가지고 신경 노출시켜가지고 신경 죽여가지고 굳이 신경 치료까지 해서 보철 씌우고, 그러고 나면 치아가 더 불편해질 확률이 매우 높죠. 교합을 많이 건드리니까. 범위가 커지면 교합의 변화가 많아져서 더 치료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0부터 6단계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요, 제 판단에는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변색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변색인데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이걸 파게 되면 치아에 손상이 일어나면서 신경이 노출돼서 치아가 더 나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놔둬야 돼요. 이것도 이 부분에 한해서는 0단계고요. 자, 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복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콜드 인네일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이 레진으로 때우고 여기는 그냥 놔뒀어요.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죠. 자, 신경치료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구인을 위한 치과 시크릿 14강, 깊은 충치일 때 신경치료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정리할게요. 자, 변색을 함부로 파면 치아는 더 나빠집니다. 네, 요런 데가 충치가 깊었다고 생각하는데 변색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기구로 막 파지 말고 이런 손으로 하는 기구로 싹싹싹 긁어내서 안 긁히면 거기서 그만둬야 돼요. 변색을 함부로 파내면 치아가 더 나빠진다니까요. 근데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 더 나빠져요. 이걸 놔둔다고 해서 치아가 시리거나 나중에 씹을 때 아프다기 때문에 그 원인이 이 세균 때문이라고 오진을 하는 치과 의사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깊이 팔수록 신경하고 가까워지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놔두고 깊이 파지 않고 잘 수복을 한 다음에 교합을 맞춰주기만 하면 시리거나 씹을 때 불편한 점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교합을 잘 못 맞추는 원장님들이 자꾸 환자가 시리다 그러고 불편하다 그러니까 왠지 그런 환자의 컴플레인이죠. 환자의 불만사항을 듣기 싫으니까 그냥 미리 신경을 죽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참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충치 제거 시 치과 의사를 믿지 마라. 이렇게까지 써야 되느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썼어요. 네, 이런 거를 막 파는 원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치를 제거하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신경까지 가까운 건지, 그리고 내가 의사가 지금 파고 있는 게 충치로 보이는 변색인지, 정상적인 치아를 부분을 변색인데 마구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치료 중 불가피하게 신경치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네, 그래도 환자의 자연치아를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다가 발생한 신경치료는 뭐 어쩔 수 없이 환자분들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구인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 시크릿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조명이 운영하고 있는 조선의 명의 조명희입니다. 좋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 구독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